안녕하세요. 꿀잠TV 가족 여러분. 저는 경희대학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경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꿈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외래 환자분들 중에 꿈을 자주 꾸고 그것 때문에 계속 깨고 꿈 때문에 나는 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꿈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꿀잠을 꿀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꿈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정상 수면 주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6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동안 같은 수면을 취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다른 수면을 90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한밤을 자야지 잘 잤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 단계가 렘 수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렘이라는 말이 영어여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쉽게 렘은 눈이 빨리 움직이는 수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렘 수면 때는 특징적으로 꿈을 꾸기 때문에 저희가 외래에서 편하게 말씀드릴 때는 꿈 수면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이 렘 수면은 새벽으로 갈수록 증가해서 전체 수면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니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우리가 렘 수면을 꾸게 됩니다. 이 렘 수면 때는 특징적으로 심박수도 빨라지고 호흡수도 증가하고 특히나 뇌의 활동이 증가해서 마치 우리가 깨어있을 때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고요. 반대로 호흡이나 능 근육을 제외한 모든 근육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우리 몸의 방어 기제인데 우리가 만약에 꿈을 꿀 때 몸으로 다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해낸다면 우리는 다치겠죠. 그래서 꿈을 꾸는 수면일 때는 뇌에서 척추로 신호를 보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렘 수면 때 우리는 꿈을 꾸는데요. 나는 너무 꿈이 많고 괴롭다. 꿈에 시달리다 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렘 수면은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꿈꾸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꿈을 잘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을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을 아예 안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많이 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렘 수면이 수면 전체의 60%, 70% 이렇게 차지해서 증가된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건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그것을 기억을 한다라는 것은 렘 수면 때 수시로 깼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은 단기 기억으로 저장돼서 꿈을 꾸고 잠을 잘 자면 아침에 그 흔적 정도 어떤 꿈을 꿨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꿈을 꾸다가 깨면 이 단기 기억에서 꿈이 장기 기억, 오래 머리에 남는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꿈을 다 기억하시고 꿈을 많이 꾼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렘 수면 때 많이 깨셨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난 꿈이 너무 괴로워. 외래에서 꿈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질환이나 항정신병 약제 같은 약제를 드셨을 때 렘 수면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렘 수면이 감소하거나 없어져서 실제로 꿈을 꾸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렘 수면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억을 보존해주고 낮 시간에 힘들었던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렘 수면이 없어지거나 적어지면 중요한 또 뇌 기능이 손상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렘 수면 자체가 유지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꿈을 너무 많이 꾸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시면 왜 자주 깨는지 수면 다원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실제로 수면 다원 검사를 하면 렘 수면이 많은지 적은지 렘 수면 때 자주 깨는지 더 나아가서는 왜 깨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성불면증이 있으시거나 우리 수면무호흡증으로 알고 계시는 수면호흡장애가 있거나 카페인을 낮에 많이 드셔서 렘 수면 중에 각성이 잦다면 꿈을 너무 많이 꾼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수면 다원 검사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새벽에 꿈 때문에 괴로우신데 한 단계 더 나가시면 이제 악몽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충격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현실처럼 선명하게 꾸거나 꿈 자체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괴로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살면서 한 번 정도 저희 악몽을 꿀 수 있지만 악몽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있으면서 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는 악몽 장애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악몽 장애는 50살 이상에서는 2.7%,
70세 이상에서는 6.3% 정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악몽은 자극이나 충격, 예를 들면 호러물을 봤을 때, 무서운 영화를 봤을 때 밤에 악몽을 꿀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나 너무 만성 피로가 있으면 또 악몽을 꿀 수 있습니다. 질환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이나 우울 같은 감정장애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악몽을 많이 꾼다라면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근위안이나 명상,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을 통해서 수면을 유지하신다면 악몽 자체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괴로워하시는 건 가위 눌리심. 저희가 의학적인 용어는 수면 마비라고 합니다. 가위 눌림 자체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식은 깨어 있지만 꿈의 내용이 몽롱한 상태에서 환각으로 나타나는 거고 신체의 방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팔다리는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됩니다. 환각 자체도 이게 뇌는 깨어 있지만 몸은 랜수면 상태라 움직이지 못하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이 증폭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내면의 감정이 복잡해져서 방 안에 있는 사물 자체를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 마비, 가위 눌림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1, 2분 내에 자연스럽게 소실되지만 불안한 감정 때문에 굉장히 길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가위에서 좀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만져주거나 말을 시키는 등의 감각적인 자극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깰 수 있고요. 마비에서 풀리기 시작할 때 이제 몸통을 많이 움직이시려는 시도를 하지만 보통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의 몸의 가장 끝부분에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위에 눌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손가락이나 발가락부터 조금씩 움직이시려는 시도를 하시다 보면 짓눌리는 느낌이나 숨을 못 쉴 것 같은 느낌 등은 좀 줄어들면서 서서히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자다가 환자가 갑자기 말을 하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거친 욕을 내뱉기도 하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다리를 휘젓는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요. 보통 50세 이후에 생기고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한 2% 정도가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렘수면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까 렘수면 때는 신체의 방어 기능이 잘 발휘되면 우리는 못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방어 기제가 깨져서 우리는 이제 몸을 막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 이 증상이랑 관련된 꿈들을 본인이 기억하는 경우가 많고 잠에서 깬 이후에도 본인의 행동 자체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꿈을 꾼 대로 팔다리를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나 자체가 침대에서 굴러서 넘어지거나 주변에 있는 벽을 치다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긁혀서 오는 외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환자 자체가 다칠 수 있거나 같이 자는 배우자가 다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가 아주 특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65%의 환자는 13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신경퇴행성 질환 파킨슨씨 병이나 치매로 이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수면 행동장애를 단순하게 좀 심하게 잠꼬대하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자다가 이상 행동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렘수면 행동장애를 진단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후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신경과 의사랑 상의하면서 신경퇴행성 질환이 발현되는지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역설적으로도 숙면을 취하는 게 꿈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는 꿈 때문에 못 자는데 꿈 때문에 숙면을 못 취하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에는 꿈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숙면을 취하면 꿈이 서서히 줄기도 합니다. 꿈을 줄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수면 시간을 설정하시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침대를 어둡게 만들고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술을 드시면서 잠을 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술 자체는 불안이랑 각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면을 좀 돕는 허브티 마시는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나는 불안하다. 나 걱정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아. 이러신 경우에는 자기 전에 좀 명상을 취하시거나 걱정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전에 그냥 이런 메모지 같은데 내 걱정을 다 털어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침대까지 걱정을 갖고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일지 같은 거를 작성해서 낮 동안에 쌓인 감정을 좀 해소하신 다음에 잠을 청하시는 것도 악몽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잠에서 깊어져서 덜 깨시면 꿈을 기억하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 꿀잠 가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